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양대지수가 일단은 파란불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중 등락과 종목들의 변동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저 이종보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수가 좀 아쉽게 힘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로 눈길을 더 분명히 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섹터를 구분하자면은 뭐 조선 그리고 로봇 오늘 괜찮고요. 일부 반도체 쪽에서도 양호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마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게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차 전지요. 네, 오늘 장의 특징 파악해 주시죠. 오늘 장특징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방송을 할 때 그 진행자의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내가 자세하게 또 얘기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인데 해외시장은 양호 속에서도 여기서도 또 변동성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고 한 가지 그 미국장에서 특징은 관세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어제 경제 지표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지표였거든요. 어제 지표 자체가. 근데 지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장이 처음에 밑으로 쭉 밀리는 척 하다가 오히려 23시 20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평상시 같았으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가 400이에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장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 하루 반나절 만에 1000, 막 하루 반나절 만에 600,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아침 방송이고 정신없는 방송이고 짧은 시간이라 지금과 같은 얘기는 원래 5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도 일반인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에요. 중요한 거는 미국 이 나스닥이 지수가 2만 대잖아요. 그리고 보통 적으면 400이고 지금은 적으면 400이고 심하면 하루 반나절 한 2거래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이면 5%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 이거를 일반인들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게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방송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그 심각하게 신중하게 막 그런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은 그냥 자기 갈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때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것을 눈치보기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방향이 잡히는 타이밍이 다음 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시험 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외장은 양호지만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했고 나와 있는 지표상으로는 주가가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 이건 분명히 뭔가 복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관세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일주일 가까이 쫄아가지고서 폭락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까지, 나는 이 공매도라는 단어 원래 안 쓰는 전문가인데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공매도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같이 써볼게요.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가 짬뽕돼서 나왔으니 이 정도 시장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개인들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오늘 이 상황이 만약에 지수가 강세를 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은 반도체 2차 전지가 탁 튀어나와야 그게 정상.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선별적 종목 강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선별적 종목 강세라고 놓으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엄청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선별적 종목 강세에서 제일 지금 양호하게 움직이는 게 조선주지 않습니까? 이건 어제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주가 가장 강한 이유가 뭘까요? 조선주도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여러분. 안 밀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두세 가지의 눈치가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숫자가 찍혀서 나오는 건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베팅이 기관성 베팅이나 외국인성 베팅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섹터가 움직임이 양호한 거고, 유일 로봇은 작년도부터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그거 SK 쪽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어쨌든 뭐 유일 로봇에서 또 그런 기사 나오면서 유일 로봇이 치고 레인보우서부터 이쪽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고요. 흐름은 양호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가 원래는 전체적으로 강하면 좋은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약간 지금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쪽이 그 삼성향 반도체하고 이종복이 요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흐름이 분명히 요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위에 항상 이종복은 볼 때 어떤 구분선의 위에서 1, 2, 3, 4, 5 쪽으로 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보면은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PCB 쪽도 오늘은 좀 양호하게 나오고요.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 쪽도 지금 보시면은 시총이 떨어지는 쪽은 좀 양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총이 높은 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2차 전지 쪽에서도 요 시간에 요번 주에 유독 얘기를 좀 자주 해주는데 에코프로의 약세가 조금 거시기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인가요? 이쪽 2차 전지 삼성 SDI 쪽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쪽에 오늘도 결국은 2차 전지의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시총 높은 것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약한 게 특징이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약하니까 코스닥은 지수까지 좀 약세를 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선이 깔린 시장에서의 지금 선별적인 종목 강세가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우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나간 VOD를 보면 아마 다 있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우선은 338 돌파 335 지지 체크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어요? 338 돌파 335 지지 체크에 오늘까지만 추세 패턴 중요성이라는 얘기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2분기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하나만 얘기해 주면 딱 이거예요. 오늘장 갭으로 나와서 나오잖아요. 주가가 고점에서 급락한 상태에서 혼조 국면에 21선이 위에 떠 있을 때는 항상 이런 특징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항상 보세요, 여러분. 월말 월초로 갈 때 저점에서 올라가다가 한 어느 정도 20일선 언저리로 가면은 음으로 딱 두드려 맞고 약간 눌리고 이중바닥으로 치고 여기만이 외바닥으로 올라간 거예요. 1월 말에서 2월 초순 때도 바닥을 치고 떠서 나와서 부딪혀서 음봉 맞고 여기서는 그냥 치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2월 말에서 3월 초순에도 떨어져서 나와서 올라갈 때 20일 아래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우아래로 좀 흔들림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중바닥으로 치고 갔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약간 이쪽으로 쳐졌다가 치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치고 가느냐 쳐졌다가 치고 가느냐 이 보면 결론은 치고 가느냐라는 말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저점을 깨서 330을 깨서 320 쪽으로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이 종목은 이쪽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위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말인 거죠. 좋은 말인 거죠, 이게. 이거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 그죠? 4월 중순 언저리로 가면서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잘하면, 그죠? 근데 어차피 내일 모레로 가면서 지수가 올라와도, 345에서 348 언저리 정도까지 가면 아마도 또 다시 주춤거릴 확률은 높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빠지고 있는 주식들, 반도체든, 반도체도 좋은 건 올라가는 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반도체든, 특히 2차 전지. 2차 전지는 먼저 빠진 종목들은 지금 안 빠져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대신 중소형과라는 게 좀 아쉽죠, 여러분? 예. 저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주 후반이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쪽이 이제 눈에 확 띄는 어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추세 패턴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먼저 가늠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7천억을 넘게 하는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는 크레이지 이야기인데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린 거죠.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면서 움직임이 양호한 것들은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저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 뒤라 하면 우리나라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치적 이슈가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지금 생겼으니까 그거 플러스 이 종목은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만기 지난 이후 4월 중순 이후의 시장을 그리면 지금 시장은 너무 내 눈에요, 여러분. 내 눈에는 지금 시장은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계속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선별 조선 로봇 요런 쪽 위주로 4월 중말순 이후로 가면서 수익이 그죠? 나는 쪽에 어떤 종목들을 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뿌려놓는 전략을 취하고 가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님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저희 잘 기억해 둘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디테일한 것은 신의 한 수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여건을 감안하면요, 네, 우리 시장 강한 거다, 네, 센 거다, 네, 좋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이제 중순 이후를 좀 대비하는 움직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여전히 저희 포트의 메인 축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